소개받은 바이로봇의 홍세화입니다. 시간이 조금 갔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이로봇의 근황입니다. 2018년 올해 1월에 있었던 전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참가한 영상인데요. 여기는 이제 뭐 삼성이나 뭐 이런 LG나 그런 큰 대기업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그런 가전 쇼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로 부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 한 3억 정도를 드릴 것을 저희 스타트업이니까 엄청 아껴서 한 1억 정도에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부스가 한 12개 부스 정도 되는데요. 바이로봇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토이 엔터테인먼트 게임용 드론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용 드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업용, 이제 큰 산업에 쓸 수 있는 드론을 만드는데, 이번 CES 쇼의 테마는 두 가지, 게임용 드론과 이제 교육용 드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케이지가 보이시죠? 이 케이지 저희가 다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700불 주고 저희 5명이 한 3시간에 걸쳐서 직접 만들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제 그 빨간색 케이지가 이제 토이 엔터테인먼트 게임용 드론이라고 해서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드론, 보시면 축구 드론,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고요. 이제 배틀 게임이 가능한 저희가 특허가 갖고 있는 그 드론을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초록색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용 드론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연하는 영상이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사람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드론을 제어하는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누가 더 빨리 움직이냐에 따라서 드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왼손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손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사실 이런 게임이나 이런 교육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드론이 안정적으로 떠 있는 게 최우선입니다. 저희 핵심 기술은 그 호버링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게임용 시장과 이제 교육용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활약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로봇의 이제 이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바이로봇은 2011년 8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로고가 로봇과 사람의 손이 이렇게 잡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을 형상화를 한 거고요. 바이로봇 영어로 뭐 이제 사실 좀 콩글리시긴 한데 로봇에 의한, 뭐 로봇 옆에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한국어로 발음으로 바이로봇 하면 로봇을 사라, 이런 뭐 중의적인 추후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이로봇 같은 경우는 2011년 8월에 창업을 해서 올해 한 이제 8년 정도 됐고요. 바이로봇 지금 이제 초반부터 저희는 이제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투자를 계속 받았는데, 지금 주주로는 이제 게임의 큰 회사인 NC소프트, 그리고 미래에셋벤처 투자가 저희 이제 투자사고요. 또 2016년도에 말에 투자를 한 중국의 썬더소프트라는 그쪽도 이제 상장사인데, 중국의 상장사도 저희 지금 주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이로봇의 미션입니다. 이제 인간과 로봇의 공존 시대를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전만 해도 사실 로봇은 수십 년간 미래 유망 산업이에요. 아직도 유망 산업입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제한된 공간, 제한된 스페이스에서 제한된 일만 사실은 해왔다면, 요즘에 로봇은 굉장히 이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연구되는 기술들이 대부분이죠. 저도 사실 실험실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저희 바이로봇의 미션은 실험실에서 연구되고 있는 그 로봇 기술, 뭐 인공지능 기술과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런 기술들은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기술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 여기 모이신 이제 기술에 계신 분들, 기술 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기술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를 사실은 듣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충격이라는 게 굉장히 클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교육이나 완구, 이쪽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인간과 로봇의 공존 시대를 준비하는데, 그 충격을 줄이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업 스토리, 어떻게 제가 창업을 했는지. 저는 사실 예전부터 창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공학도였습니다. 학부 때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런 길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 같은 게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하면 나는 그건 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졸업할 당시만 해도 그 친구들 주변 친구들이 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에 목을 메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옆에서 같이 수업하면서도 이력서 쓰고 이럴 때였는데 저는 사실 그 취업에는 별 생각이 없었고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다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창업을 하는데 공학도인데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겠는데 학부 정도의 수준으로는 사실 기술 창업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기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학부 때 굉장히 재미를 느꼈던 이제 로봇이라는 분야를 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다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그 연구소가 안산에 있었는데 그때 그 사업단이 민군 실용 로봇 사업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실용이라는 그 단어를 보고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이제 그 컨택을 하게 됐는데 그쪽 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처럼 뛰어다니는 견마 로봇을 연구하는 팀, 그리고 입으면 힘이 세지는 그 웨어러블 로봇을 연구하는 팀, 그리고 제가 있었던 비행 로봇을 연구하는 팀이 있었는데 이제 알바생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 없으니까 그냥 바쁜 데 가서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팀에서 저는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모든 일을 도맡아서 꾸준 일이죠 했었고 어깨 너머로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UST 선배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UST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고 그 세 팀 중에 어디를 가야 되냐 다 사실 사람이 급했기 때문에 다 오라고는 했었는데 딱 보니까 견마 로봇 아직 못 걷고 있더라고요. 웨어러블 로봇 입었는데 작동이 안 돼. 근데 비행 로봇은 날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그 석사를 하면서 생기원에서 이제 같이 했었는데 그때 마침 지금 같이 창업을 해서 대표로 계신 지상기 대표님을 만나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10년 동안 아마 제 그 아내 빼고는 제일 많이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제 사수였습니다. 앞뒤 자리에 앉아서 아침 8시부터 밤 12시 뭐 1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연구를 하고 사실 대표님도 이제 창업에 관심 있고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또 운이 좋게 지금은 창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만 이때 당시에는 창업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았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나 IT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많았지만 하드웨어 제조업 쪽에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마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가 2011년도에 처음 생기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후기 지원해서 이제 선발이 됐었는데 운이 좋게도 최대 지원금 1억 원을 받고 또 이제 우수 졸업까지 하고 이제 기타 뒤쪽에 연결되는 지원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창업 지원금도 1억이나 받고 이미 날고 있는 시제품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첫 제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는 창업하자마자 바로 돈을 엄청 벌고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요. 아까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 기술밖에 몰랐던 사람이고 제가 학부 때 뭐 경영학 쪽에 수업을 많이 듣긴 했지만 이론과 실제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기술의 모든 그 관심이나 이게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시제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나갔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2011년, 12년만 해도 드론이란 용어가 없었을 때예요. 소형 드론을 개발한 데가 사실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웠을 때고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홍콩 전시회 뭐 여러 가지 일본 전시회를 나갔었는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일단 저희는 시제품을 한 500대 정도 가지고 있었고 시제품입니다. 시제품 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재료비가 한 10만 원 들었어요. 단순한 생각에 한 5만 원 붙여서 팔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바이오가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에 줄 수 있냐고. 얼마에 팔 거냐.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에 팔면 좋겠다 얘기를 했더니 15만 원? 오케이. 소비자가는 15만 원인데 그러면 나한테 줄 수 있는 가격은 얼마냐고. 그래서 5만 원이니까 3만 원 우리 갖고 너는 건 2만 원 정도 먹어라. 이런 생각으로 12만 원에 주겠다 했더니 12만 원에 받으면 그쪽 바이어 말로는 30만 원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통 구조 자체가. 저희는 그런 걸 전혀 몰랐죠. 이제는 알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품을 결국에는 500대 정도 시제품을 지인들과 관련 박사님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저희 집에도 한 개 이제 기념품으로 갖고 있고
저희 그 회사에 딱 그 이력에 실패 제품 딱 돼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판매가 안 된 제품이고 드디어 2년 반 만에 2013년 말에 첫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기술을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실패된 제품을 가지고 뭐 미국에 연수도 가고 여러분들의 이제 자문을 구한 결과 이 기술은 굉장히 좋으니 이렇게 변형해서 이런 가격대에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제품이 이 제품 드론 파이터입니다. 2013년 12월 이것도 벤처 창업 박람회에서 첫 선보인 제품인데요. 예. 신문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때 뭐 사진 기사분들 엄청나게 와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엄청 많이 나왔었고 저희가 현장 이때 저희가 초도 생산 제품이 한 2,000개 정도였는데 사실 부품만 있었고 조립을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첫날 갔는데 300대가 팔렸는데 100대밖에 안 가져갔거든요. 예약 판매로 200대를 와가지고 막 조립하고 해가지고 가서 총 한 500대 정도를 현장에서 3일 동안 이제 판매한 기록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하고 우리는 이제 대박이다. 예, 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통이나 이제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이 제품만 좋다고 또 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이때만 해도 이제 사람이 한 6명, 7명 정도 됐었는데 거기서도 대부분이 기술 인력이고 사실 마케팅이나 이쪽 인력이 한 2명, 저 포함해서 한 2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 전 직원이 다 나와서 사실은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는 엔지니어도 저희가 해외에서 인도네시아 친구를 또 스카우트 해가지고 저희 엔지니어로 이제 왔었는데 엔지니어까지 다 동원된 전시회였습니다. 그래서 약 2014년 5년까지 국내 전시회 한 100회 이상, 해외 전시회 한 3, 4회 정도 매년 나가면서 브랜드를 알리고 이제 회사를 계속 키웠었는데요. 드디어 중국 저가형 드론의 공습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존에서 이제 드론으로 택배하겠다 13년 그쯤이었어요. 13년 말쯤에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드론이 뭔지 이제 막 알아가면서 중국에서 이제 저가형 드론이 한국에 물밀듯이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직구를 하면 뭐 2만 원, 3만 원. 저희는 재료비가 2만 원인데 2만 원, 3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얘네들이랑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봤던 그 영역이 교육 영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고 일단은 날면 끝이라는 그런 제품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제품은 일단 내구성이나 뭐 모듈화된 형태라든지 확장성, 펌웨어를 업데이트한다든지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살려서 교육용 시장에 저희가 뛰어들게 되고 2015년부터 저희가 교육용 시장을 해서 현재는 약 누적 학생 수가 3만 명 정도 되고요. 올해 초만 해도 한 5천 명 정도 학생이 방과후 수업에서 저희 드론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 정말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인데 현재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한국 공장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이 원가 절감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국의 심천과 이제 동관 쪽에 이제 외주 생산 그 라인을 갖추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들 때마다 20만 대, 30만 대씩 찍어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비행 그 플라이 컨트롤러라는 그 모듈은 중국에서도 한두 개 업체에서 그냥 납품을 하고 나머지 완구 업체는 사출품 자기네들이 금형 파서 그냥 조립만 하는 형태. 예. 라서 한 번 찍을 때마다 20만 개, 30만 개인데 저희는 한 번 찍을 때마다 5천 개, 만 개밖에 안 찍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도 여전히 숙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파위를 키워서 저희 제품을 많이 팔리게 하는데 첫 번째 숙제고 지금 뭐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노력을 해서 교육 쪽에 고정적으로 한 3만 명에서 5만 명까지 확대를 할 생각이고 토이 같은 그 토이 영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기술이 있다고 해서 기술력 좋은 제품만 막 추구를 했었는데 이제 이쪽 시장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저가형 라이더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마트 1차 벤더가 됐고 이제 올해 약 2만 5천 개 정도의 오더를 지금 수주를 한 상황이라서 저가형 라인업과 중고가형에서 교육용을 라인업을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가성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기술 가지고 창업을 하면서 사실 기술만 있으면 대부분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진짜 비즈니스에 중요하다.
그리고 제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나 자금만 있으면 제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팔릴 수 있는 제품, 즉 상품은 정말 어렵다.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투자 유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엔젤 투자 그리고 기관 투자를 많이 받았었는데 처음에 SIFI 개념이 이제 두 가지, 전략적 투자자, Strategic Investment하고 이제 Financial Investment, 예,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전략적 투자자로 됩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드론끼리 배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기술과 저희 특허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보고 이제 그 NC소프트에서 같이 게임을 기획을 해보자 하고 이제 투자를 받게 됐고, 중국의 이제 썬더소프트라는 회사도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텔, 퀄컴, 삼성 칩을 가지고 레퍼런스 폰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칩이 지금 스마트폰의 시장이 점점 감소가 되면서 칩을 다른 쪽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던 중에 그 영역 중에 로봇이 있었고 카메라가 있었고 드론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칩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FC, 그러니까 플라이트 컨트롤 알고리즘을 탑재를 해서 드론을 출시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또 투자를 받게 됐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회사를 상장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예, 수익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딱 나눠집니다. S와 FI. 그래서 투자를 받으실 때는 요게 어떻게 지금 분류가 되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 받을 때도 그렇고 여러 미팅을 많이 미팅을 가지면서 느끼는 게 아이디어도 좋고 비전도 좋고 기술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사람이 조금 아니면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대표님과 약 10년 정도 계속 관계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팀을 어떻게 빌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결혼한다고 투자자와 결혼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팀 빌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가족보다 사실은 더 많이 시간을 같이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 팀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고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미팅을 하는데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해요.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어떻게도 도움을 받고 제가 도움을 드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소한 만남이나 정말 지금은 뭐 같이 할 수 있을 게 없어 보일지라도 한 분 한 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맺고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꿈꾸고 기대하는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